궁궐의 꽃 피고 지다. 장희빈의 운명. 일부. 궁궐에 드리운 운명의 그림자 장옥정. 여러분 혹시 한 여인의 불꽃 같은 삶이 거대한 궁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운명처럼 궁궐에 발을 들인 장옥정의 파란만장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기, 작은 골목길에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허름한 초가집 안, 뱃된 얼굴에 장옥정이 술을 놓고 있었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새겨가는 듯 섬세했어요. 그 누구도 그녀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장희빈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 이 실은 너무 낡았어요. 제 수라도 빛을 잃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옥정의 가느다란 어깨를 다독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난은 그녀들을 옥죄는 질긴 굴레와 같았죠. 하지만 옥정의 눈빛은 달랐어요. 가난의 주눅들기는커녕 깊이를 알 수 없는 총명함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평생 낡은 실만 만지고 싶지 않아요. 더 넓은 세상이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의 비범함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총명함이 오히려 독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어린 장옥정은 궁녀의 신분으로 궁궐문을 들어섰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단했죠.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주눅들지 않고 모든 것을 흡수하려는 듯 주변을 살폈어요. 그 안에서 장옥정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과 미묘한 감정들을 읽어냈어요. 타고난 지략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동시에 지독한 저주가 될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과연 장옥정은 이 거대한 궁궐에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까요? 2부. 왕의 눈에 든 여인. 궁궐에 들어선 장옥정은 뛰어난 미모와 영리함으로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저 주어진 일만 하는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죠. 대신들과 내명부 여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젊은 왕 숙종은 홀로 궁궐을 거닐다 우연히 장옥정을 발견했어요. 그대는 누구인가? 차가운 달빛 아래서도 빛나는 옥정의 자태에 수종은 잠시 넋을 잃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묘한 매력으로 숙종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짧은 몇 마디 대화였지만 옥정은 숙종의 지성과 고독함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죠. 숙종은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끌림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관, 저 여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라. 단 한 점의 허물도 없이. 숙종은 장옥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신비로운 미소와 단아한 자태가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죠. 결국 숙종은 대신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옥정을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대신들은 미천한 출신의 궁녀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궁궐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숙종의 의지는 확고했죠. 나는 그녀를 후궁으로 맞이할 것이다. 누구도 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숙종의 단호한 결정에 궁궐은 술렁거렸어요. 장옥정의 이름이 이제 왕의 여자로서 궁궐에 울려 퍼지게 된 거죠. 비천한 궁녀에서 왕의 후궁으로 장옥정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격변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하지만 이 파격적인 결정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답니다. 3부. 두 개의 태양. 흔들리는. 장옥정이 숙종의 후궁이 되자 궁궐 안에는 미묘하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온화하고 정숙한 인현왕후는 조선 왕실의 규범 그 자체였죠. 그녀는 숙종에게 정치적으로 완벽한 왕비였어요.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불꽃 같은 매력의 장옥정에게 기울어져 있었답니다. 왕실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소첩의 도리이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국정을 살피시옵소서. 인현왕후의 목소리에는 단정함이 있었지만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반면 장옥정은 숙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과 외로움을 꿰뚫어보며 그를 보듬었죠. 그녀의 작은 손길과 눈빛 하나하나가 숙종의 마음을 온통 흔들었어요. 숙종은 인현왕후의 곱고 바른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지만 장옥정의 열정적인 사랑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궁궐은 이제 두 개의 태양을 품은 듯 조용히 분열되기 시작했죠.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한서인 세력과 장옥정에게 기대려는 남인 세력의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 그리고 왕비의 자리,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숙종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고 그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답니다. 과연 숙종은 이 두 여인 중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사부, 야망의 불꽃, 왕비의 숙종의 깊은 총애 속에 장옥정의 권세는 날로 커져갔어요. 그녀의 발걸음마다 화려한 비단 소리가 울렸고 궁녀들은 그녀의 눈빛 하나에도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죠. 심지어 대신들조차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장옥정은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죠. 폐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저희 유일한 바람이에요. 이 몸이 폐하의 그림자라도 될 수 있다면. 겸손한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강렬한 야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인현왕후의 존재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녀의 욕망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인현왕후를 향한 견제를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대립은 점점 심화되었답니다. 장수건마마께서 왕비마마께 진상할 옷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지적을 하셨다더군요. 쉿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장수건마마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이때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궁궐에는 장옥정의 비세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녀는 이제 숙종의 사랑을 넘어 권력 그 자체를 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현왕후는 조용히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옥정의 불타는 야망은 과연 그녀를 어디까지 이끌고 갈까요? 그리고 인현왕후는 이 거대한 폭풍을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이제 궁궐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5부, 인현왕후 폐위와 장옥정 왕비 등극. 그리고 여러분 혹시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올랐지만 동시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장옥정이 마침내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옥죄는 새로운 두려움과 고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현왕후 미씨는 왕으로서의 덕을 잃었으니 회의하여 사가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숙종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어요. 조정 대신들은 숨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누구도 감히 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인현왕후는 결국 폐위되었고 궁궐은 차갑고 무거운 침묵에 잠겼답니다. 왕실의 법도를 따랐을 뿐이옵니다. 제게 내려진 이 벌이 하늘의 뜻이겠지요. 폐위되어 궁을 떠나는 인현왕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발걸음은 처연하고 고요했지만 장옥정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제가 이 자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폐하의 곁에서 이 나라의 국모가 되었어요. 장옥정은 붉은 대례복을 입고 궁중 연회에 앉았어요. 화려한 금실로 수놓인 옷이 그녀의 위용을 더욱 돋보이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과거 자신을 견제하던 인현왕후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왕비의 자리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동시에 끝없는 외로운 싸움에 서막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죠. 이 자리가 과연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후 숙종의 마음 변화와 장옥정의 극단적인 왕비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은 이제 더 이상 갈망할 것이 없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끝없는 불안감이었답니다. 숙종의 사랑은 마치 모래알처럼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내명부의 기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비께서는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숙종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장옥정은 숙종의 말 속에서 자신을 향한 미묘한 실망감을 읽어냈죠. 설상가상으로 궁궐에는 새로운 미인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김씨 성을 가진 새로운 후궁은 숙종의 시선을 사로잡았답니다. 저들이 감히 저의 자리를 넘보는 것인가요? 폐하의 마음은 저만 가질 수 있는데. 장옥정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섬뜩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처소에서는 알 수 없는 향냄새가 풍겨왔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늦은 밤, 그녀는 비밀리에 무당을 불러 저주 의식을 치렀어요. 지핀형의 바늘을 꽂고 주문을 외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숙종의 총애를 받던 순수했던 장옥정과는 너무나도 달랐답니다. 누구도 나의 폐하를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어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왕비로서의 위험 대신 오직 불안과 탐욕만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주변에서는 점차 불길한 소문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장옥정은 이대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될까요? 7부 장옥정을 향한 비난과 숙종이 장옥정을 둘러싼 불길한 소문들은 이제 단순한 쑥덕거림이 아니었어요. 저주 의식을 목격했다는 궁녀들의 고변, 그리고 독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들까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숙종은 차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답니다. 왕비가 정말 그런 짓을 벌였단 말이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오. 숙종의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는 장옥정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국모로서의 그녀가 저지른 죄악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죠.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전하, 왕비 마마의 행동은 국법을 어긴 것은 물론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중죄이옵니다. 속히 엄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대신들은 숙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장옥정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녀를 향한 비난의 여론은 하늘을 찔렀죠. 숙종의 눈빛에는 과거 장옥정에게서 보았던 불꽃 같던 매력 대신 잔혹한 집착과 불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오? 이토록 변해버린 그대에게 과연 어떤 벌을 내려야 한단 말이오? 숙종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사랑했던 여인을 향한 마지막 비극적인 결단이 내려질 순간이었어요. 과연 숙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8부 장옥정의 비극적 최후와 마침내 숙종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비극적인 결단이 내려졌어요. 사랑했지만 권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괴물이 되어버린 여인을 향한 조선의 왕으로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명령이었답니다. 왕비 장씨는 차사하라. 숙종의 명예 궁궐은 다시 한번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장옥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이내 현실을 깨달은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허무함과 체념, 그리고 어쩌면 해방감이 섞여 있는 듯 보였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폐하, 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폐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누구에게 닿았을까요? 장옥정은 결국 쓸쓸히 벽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어요. 한때는 숙종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던 그녀의 매력은 이제 차가운 전설로만 남게 되었죠.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지만 궁궐에는 여전히 비극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장옥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인의 불꽃 같은 삶이 과연 그녀 스스로의 욕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격동하는 시대와 궁궐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굴레 때문이었을까요? 장희빈이라는 이름 앞에 남은 것은 강렬하는 오명뿐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초상화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여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